지금 시장이 너무 한 번에 과열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가시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지표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섣불리 매도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줌이 아니라 촬영장에서 또 비트코인 가격이 요즘 많이 오르고 있어서 네. 왜 오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이렇게 촬영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0월에는 가격이 올랐고 구독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은 11월 달이랑 12월 달에도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또 얼마나 오르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지금 시장 상황 보면은 댓글을 봐도 그렇고 미리 팔았다라고 하시면서 후회된다 이런 댓글들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너무 한 번에 과열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가시는데 기본적으로 익절은 항상 옳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높고 여기서 위험하다라고 인지가 되면은 본인의 목표 투자 원칙에 따라서 익절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제가 아침마다 시황에서 전해드리잖아요. 전해드리는 게 바로 이 시그널들인데 어떤 지표들, 즉 과열되는 지표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가 요거를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지표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아직까지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2% 3%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는 섣불리 매도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계절적인 이슈입니다. 이거는 대선을 기점으로 해도 그렇고 대선이 아니었던 구간들에서도 사실은 비슷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대선이 있었던 기간들을 가지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에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보시면은 27.7%가 이제 10월 달에 나오고 11월 달에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42.95%.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매도해야 된다 생각을 했지만 12월 달에 46.92% 상승했죠. 더 많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2016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때 10월 달에 14.71%고 11월 달에 5.42%인데 12월 달에는 30.8%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장표만으로 오늘 드릴 말씀을 다 드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절적인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12월 달이 11월 달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더 강하게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떤 빠른 섣부른 판단 때문에 매도 물량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익절을 하시더라도 일정 부분, 특히 비트코인은 일정 부분만 하시고 이더리움 솔라나도 적정 부분만 하시고 익절을 하시더라도 마이너한 알트코인에 집중해서 하시는 것이 좋고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이거를 많이 반복하는 것은 늘 손해를 본다는 걸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팔았다 그럼 그 다음날 갑자기 10%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시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이 구간들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표를 보면은 2020년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21년도 1, 2, 3월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도 다 불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내년에 취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더 4년 전보다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이 사이클을 조금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대선에 의한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그 중에서도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유동성 장세는 오지 않은 거죠. 그런데 2020년부터 2021년은 코로나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대적인 수익률을 비교하기에는 지금과 그때는 시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 시간을 두고서 봤을 때 유동성 장세는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다를 뿐이지 지금보다 더 유의미한 상승이 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건데 내년 상반기까지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내년 1월에 이제 취임식을 하고 나면은 임기가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약속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비트코인 행정명령을 갖다가 발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트럼프에게 약속을 잊지 마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면서 행정명령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행정명령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때문에 불리시한 것들이 담겼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올랐다고 해서 지금 한 1, 20%, 20, 30% 올랐다고 해서 섣불리 파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올해 말과 내년 초를 갖다 염두에 두고서 긴 안목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1,000만 원을 더 아끼기 위해서 익절을 했을 때 향후에 1억을 갖다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은 너무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를 하는 움직임들보다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러면은 본인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익절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아직까지 시그널은 고점에 대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유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뭐 비트코인 친화적이다라는 걸로 지금 상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이유와 상징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를 한번 돌이켜보면은 그때 이 트럼프가 했던 얘기를 한번 곱씹어 봐야 됩니다.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나는 비트코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미국의 대통령, 세계 초강대국,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내가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마.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것 자체가 엄청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서 계속 가져가겠다. 즉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약 21만 개 가량의 비트코인 절대 하나도 시장에 팔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매도 물량으로 두려워했었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으로서 이 비트코인도 굉장히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험들을 피해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스팟온 체인에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총 11가지의 어떤 트럼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1번, 첫 번째로 나오죠. 바로 SEC 의장인 게리 갠슬러를 경질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게리 갠슬러가 2026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게리 갠슬러가 뭐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도 사퇴를 할 것이다, 자진 사퇴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SEC 의장이 사퇴하지 않더라도 게리 갠슬러가 과거와 같은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번에 나와 있는 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전량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겠다, 이렇게 된 거죠. 5번은 자본이득세 폐지,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6번부터 한번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6번에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세력 구도에서 채굴 경쟁에서 중국의 점유율을 미국이 완전히 가져가서 미국이 비트코인의 수도가 되는데 완전히 어떤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이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 언론들도 많이 방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이 정말 중요한데 이제는 강압적인 규제 정책을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번에 있는 이 CBDC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CBDC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어떤 디지털 자산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의 상승 동력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시간들이 또 올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너무나 불리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기준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많은 상승을 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11개 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마 다 혼자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의회가 있잖아요. 네. 이런 의회 움직임도 혹시 트럼프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방향성에 동조해 줄 수 있는 환경일지도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공약들이 트럼프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의회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의 어떤 상원을 공화당이 일찌감치 가져갔는데 이제 하원에서도 과반,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과반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는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상원도 하원도 모두 다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영상에
봤을 때도 그렇고 책도 나왔죠. 트럼프 2.0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있는데 2016년의 트럼프와 2024년의 트럼프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못했기 때문에 공약 이행률이 30%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상원과 하원에서 많은 반대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트럼프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들이고, 그리고 이번에 의원에 당선된 의원들 중에서 260명 이상이 친암호화폐의 어떤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만큼은 확고하게 환경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게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을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증권성에서 벗어나서 이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법안을 암호화폐 업계에서 폐지하자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에는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시아 루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비트코인 준비금을 이제 만들자, 그렇게 해서 미 재무부가 5년 동안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통과된 것은 아니고 지금 발의만 되어 있는데 상원과 하원이 모두 다 이제 공화당으로 갔기 때문에 이 법안이 실현 가능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런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당선 외에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다른 호재들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 마이클 셀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본인들이 암호화폐 은행을 만들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3년 동안에 55조, 한화로 55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더 추가로 매집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수요와 더불어서 뭔가 이 산업의 변화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 거래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옵션 거래가 승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더 많은 금융 상품들이 파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기관들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지만, 이제부터 향후에는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내년까지 쭉 보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런 비트코인 가격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을 보이는데, 뭐 혹여라도 그 가격 상승의 변수가 될 만한 것들도 있을까요? 비트코인 가격에 악재로 작용할 만한 요인들은 여전히 시장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인 이슈입니다. 아직까지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든 이 뉴스를 퍼드 뉴스로 더 많이 과대하게 해석을 해서 시장을 공포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가격이 급하게 오른 만큼 급락할 가능성들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거시경제 환경입니다. 지금 거시경제가 뭔가 방향이 연준이 바라는 방향들, 미국 정부가 바라는 방향들, 그리고 전 세계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지 우리가 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 보시면은 M2 통화 공급량 자체가 꾸준히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실질적인 유동성이냐 아니냐를 확인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지금 전체적인 M2가 늘어나는 것과 그리고 이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늘어나는 이런 움직임들은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고, 그 흐름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이 알트코인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이번 하반기 비트코인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네, 우리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11월 달을 너무 잘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캡처한 시점 기준으로 무려 25% 가까이 한 달 동안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듯이 12월 달은 전통적으로 더 많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계절적인 사이클이 작동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대선이 있었던 구간이나 아니면은 시장이 좋았던 구간에서는 12월 달을 마이너스로 마무리했던 적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한번 보시면은 2018년, 19년에도 무려 11월 달에는 36
6.57%, 17.27% 하락을 했지만 12월 달은 5.5% 초반으로 마무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 기준으로는 뭔가 유의미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만약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때는 충분히 본인의 투자 원칙에 따라 익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 자체는 인류가 처음 가본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대끼는 흐름들이나 뭔가 갈등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또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을, 시그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나오는 순간들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알트코인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지금 알트코인 시장이 뜨겁게 타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어떤 알트코인을 사야 될지 고민에 빠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거기에 대한 전략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그럼 이제 비트코인에 이어서 알트코인 2부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랑 함께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도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알트코인 불장 왔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지금 알트코인 불장이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자본이 알트코인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을 이 장표 보시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1%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1% 정도를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대비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줬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는 이더리움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얘기는 알트코인으로 이제는 자본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알트코인 불장이 온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보시면은 여전히 촬영 시점 기준으로 오전에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퍼핑했습니다. 도지코인도 급등을 했고 이더리움, 솔라나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 지수 자체가 33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비트코인 시즌인 25에 더 가까운 거죠. 알트코인 시즌까지 가려면 75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걸 볼 수 있고, 한번 보시면은 2024년 3월에 요 수치 한번 보시면은 이때는 75를 넘겼었죠. 이때 오히려 알트코인 시즌에 들어갔던 거고, 지금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진입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시즌을 어떤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가격,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자, 도미넌스라고 하는 거는 점유율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가,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 가격이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자연스럽게 같이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은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자본이 알트코인으로 더 많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바로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때 알트코인은 더 빠르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 정도는 버텨줘야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비트코인 점유율 자체는 높아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그 얘기는 알트코인의 가격은 더 크게 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는 대세 하락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이 불장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그 타이밍 자체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중요한 코인들을 빠르게 투자를 하고 나서 뭔가 탈출 전략들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알트코인 불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꼭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원칙인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많이 공감이 가실 겁니다. 절대 포모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코인에서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어떤 코인이 갑자기 날아가게 되면 내가 왜 저걸 투자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면서 뒤늦게 올라타게 되는데 대부분은 속칭 이 설거지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본인이 가진 시드를 그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잃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오르는 코인은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미리부터 알고 있고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올라갈 만한 코인을 일찍부터 담아놓고 있다가 상승하게 되면 그때는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는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철저하게 세우고 들어가셔야 되고 아무런 코인이나 우후죽순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가오는 알트코인 불장에서 이제 어떤 코인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너무 많은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선택지가 너무 넓다 보니까 고민이 되실 텐데 여러 가지를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나올 때 성공적으로 수익을 얻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이 펀더멘털이 뛰어나면서 내러티브도 뛰어난 코인들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러티브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프로젝트는 일론 머스크발 프로젝트들, 즉 일론 머스크가 관계 있는 프로젝트들이 가장 유망하다고 볼 수 있고요. 펀더멘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성을 벗어난 레이어 1입니다. 특히 우량한 펀더멘털이 뛰어난 레이어 1 프로젝트이고 그 중에서도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해결이 되었고 지금 시장은 전통 금융에서 뭔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으로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이 트럼프가 직접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디파이를 운영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디파이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방향성들이 향후에 이 산업의 전반이 향하게 될 과정이기 때문에 우량한 레이어 1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디파이 서비스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 호재를 가장 잘 받고 있는 프로젝트는 대표적으로 도지코인을 들 수 있습니다. 도지코인 보시면은 가격이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1달러 돌파 여부를 두고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외에 증권성을 벗어난 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인들이 있나요? 네, 구체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와 오피셜 투자 클럽을 통해서 저평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매집을 했을 때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본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레이어 1은 이더리움과 솔라나 수위를 좀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개 코인이 펀더멘털이 가장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향후에 ETF가 나올 프로젝트들 혹은 ETF가 나와 있는 프로젝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물 ETF가 이미 발행이 되어 있는데 스테이킹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게 SEC 의장이 바뀌게 되면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테이킹 조항이 추가된다. 이런 뉴스 하나만으로도 결과와 상관없이 가격은 폭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솔라나 ETF에 대해서도 최근에 카너리 캐피털에서 ETF를 갖다가 S1 양식서를 신청했는데 향후에 계속해서 더 많은 회사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실만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위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에서 펀드 상품을 발행을 했는데 수위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로 볼 수도 있지만 현물 ETF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론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외에도 XRP라든지 몇몇 프로젝트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수위에서 발행되는 디파이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펀더멘털이 좋은 프로젝트 그리고 재단이 밀어주고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내러티브가 가장 뛰어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서 미리 가격이 오르기 전에 선점하시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1으로서 이제 이더리움, 솔라나, 수위 말씀해 주신 거는 잘 이해됐는데 그럼 아까 설명해 주셨던 그 디파이는 어떤 코인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네, 디파이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기반을 많이 잡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신생 프로젝트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을 기본으로 했을 때는 오래된 어떤 대출 관련된 디파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탈중앙화 거래소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고요. 신생 프로젝트들 중에서는 올해 들어서 혹은 작년 정도부터 회자되기 시작한 프로젝트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5개에서 6개 정도의 프로젝트들이 좀 선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주피터나 레이디움 같은 프로젝트를 필두로 해서 지토 몇몇 프로젝트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은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들인데, 수의재단이 공식적으로 많이 밀어주는 움직임들을 보이는 프로젝트가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100% 가까운 상승들, 그 이상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파이와 관련해서 디파이의 한 분류로 보기도 하는데, RWA라고 하는 섹터가 있는데, 이 RWA에 속한 프로젝트들도 대세 상승장의 흐름이 완연하게 또 나타나게 되면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시가총액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즌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블록체인이 향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성에 RWA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산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것은 온도 파이낸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 한번 보시면은 어떤 메인넷에서 RWA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이더리움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스텔라 루멘, 솔라나, 아비트럼, 이런 순서로 발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얘기는 RWA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됐을 때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레이어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과도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알트코인을 잘 투자하기 위한 핵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알트코인 투자의 핵심을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은 단연코 저평가입니다. 알트코인은 상승을 시작한 코인에는 원칙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내주고 나면은 언제든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평가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일정 부분 상승하게 됐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하는 그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은 코인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모든 알트코인들이 우후죽순 다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코인이 가는 동안에 펀더멘털이 받쳐주는데도 잠잠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인들이 그 다음 순서로서 날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코인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 코인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아니면 펀더멘털이 좋은데도 가격이 하락하는 코인을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음 순서를 가지고 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앞으로 시장은 더 알트코인이 뜨겁게 더 상승할 수 있는 알트코인 불장으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시기에 맞는 정확한 전략들을 가지고 가셔야 되죠. 다음 주에 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라이브에서도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알트코인들, 매도해야 되는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데이터와 지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의 행복한 투자와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